감사합니다. 올 6월 9일인가? 올 9월 8일이고요. 월요일. 어제 시장 갔다 왔고. 올 7일. 8일. 예시장을 오랜만에 좀 다녀왔는데 조카 예시장을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 쫓아서 아버님이나 어머니 손잡고 쫓아서 갔던 거는 유년 시절에 갔던 거 거의 기억이 안 나 솔직히. 뭐 이모 삼촌 뭐 그런 분들 그리고 아버님 지인 어머님 지인들이 아마 결혼을 했을 때 나도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그 결혼식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은 이제 사촌들이겠죠. 사촌들 사촌 형들 결혼식 그 몸은 성인이 됐지만 결혼식장 들어갔을 때 어떤 그 킥은 뭐야? 결혼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킥은 첫 번째는 뭐 신보라든가 아니면 뭐 음식도 있겠지만 나는 그 신부 입장 왔을 때 그 음악 있잖아요. 근데 어제 그 음악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음악이 아무 음악이 안 나오고 다른 어떤 좀 컨셉의 음악이라는 그게 축하해줄 때는 나오는 그런 음악이 나오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어. 통상 우리가 듣던 결혼 음악이 아니어가지고 그것도 잊어먹을 정도로 굉장히 공감이 잘 맞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생각나네 얘기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레머니를 해주잖아요. 신부 친구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그 새 젊은이들이 나와서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안무와 율동 음악을 보여주는데 여느 뭐 값비싼 이런 데코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자기 지인들이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주례 없는 결혼을 난 처음 봤어. 물어봤어. 주례 없는 결혼이라 해서 난 주례 없이 그냥 그 양가 그리고 양 부부 간에 간단한 세레머니만 하고 모든 식이 끝날 줄 알았더니 반전이 있더라고. 신도림역이라고 예전에는 8, 90년대 신도림역 하면은 잠실역에서 이렇게 2호선 수반선이 있잖아요. 그럼 뭐 뚝섬 신도림 다음이 뚝섬인가? 그죠? 신도림 지나서 어느 지점에 뚝섬이 있고 그랬는데 신도림 그러면은 이렇게 좀 오래되고 인근에 특별한 게 없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깜짝 놀랐어. 인근에 뭐 테크노마트가 세워지고 그 동선이 지하철역과 바로 이어질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고.
숱한 공사들이 진짜 70년,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이어졌었는데 거의 이제 그 서울시 자체가 이렇게 좀 안정화되는 듯한, 더 이상의 시민 불편이 없는, 지하 복개 공사하고 잠실 사거리는 지난 거의 내가 봤을 때 15년 이상 20년간 와, 제1롯데월드가 세워지면서 그 지하 복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안정화됐다는 느낌이 있어. 요즘에 서울 시내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더군다나 송파구 쪽에 그 거여동 일대를 가봤을 때 와, 깜짝 놀랐네. 상공서와 일단 거여 마천 지역이 놀랍더라고요. 이같이 천지개벽, 제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도 어르신들이나 선배들, 삼촌들이 잠실이 뭐 천지개벽이다, 뭐 삼성동이 천지개벽이다, 영동이 천지개벽이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진화를 하는 것 같아. 어떤 의미에서든 도로의 유틸리티라든가 여러 거리의 배경들이 10년, 20년 단위로 바뀌는 거지. 향후에서 어떻게 바뀔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더 이상의 이제 급격한 개발이라든가 공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빌딩 거리들의 레이아웃이었던 것 같아요. 라마다 호텔 지나고 그 일대가 너무, 우리가 예전에는 좀 이렇게 슬럼과 비슷하지 않았어요? 서울이라는 것 자체가 투어 코드, 전 세계인이 바라봤을 때 투어 코드이며 IT에 급성장하는 데 있어서 리딩하는, 선도하는, 또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위치를 가진 도시잖아요.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더군다나 뭐 잘 알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의 컨텐츠들이 마구마구 팝콘처럼 뿌려져 있는 성수동, 익선동, 그죠? 뭐 잠실, 뭐 강남은 오히려 고전적인 어떤 서울의 이미지를 가졌던 저급한 어떤, 좀 미안한 표현인데, 강남 쪽에서 가지고 있던 뷰티크가 오히려 촌스러울 정도로 서울 시내에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개성들이 각 동이나 구별로 다양화되는 것 같아요. 볼거리가 막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예식장에 대한 트렌드도 바뀌나 봐. 예식장에 대한 트렌드도 바뀌나 봐. 신랑 아버지, 제 사촌 형인데 사촌 형이 주례를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번 예식은 주례가 없는 예식입니다 라면서 계속 사회가가 두세 번 정도 해갖고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살짝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 뭐가 급하다고 주례까지 없는 주례 비용 아끼나? 뭐 이런 생각조차 들 정도로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거렸어. 심지어 우리 딸도, 근데 이제 아버님이 두 젊은
전 여인,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아들에게, 그리고 자기 앞으로 함께 인연을 가져야 되는 딸과 같은 며느리에게 아버님이, 신랑 아버님이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와, 근데 형님이 그렇게 진지한 사람이 아니거든. 진지한 분이 아닌데, 모든 아버님이, 근데 나는 어제 일단은 그 얘기를 막 그러면서 짧게 한 5분 남짓 되는 주례사였는데, 어떤 주례사보다 나는 감동이었어. 그리고 그 형님이 살아왔던 궤적도 알고, 그 조카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 집에서 여러 가지 명절을 했던 기억들도 잘 품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개인 간에 또 여러 가지 흥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오버랩이 되면서 축하를 해주는 분이 따로 어떤 특정인들에 대한 인연이 있어서 그들에게 환영을 해주는 것도 좋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기저귀를 갈고 탯줄을 짜고 뭐 이런 일련의 정말 지난한 한 생명을 고귀하게 키워준 분으로서 그의 느낌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게 지금도 약간 벅찬데 신박했어. 아무튼 굉장히 신박한, 나도 그래서. 근데 나는 만약에 난 지금 아들이 없구나. 그 딸이 잠깐 울컥한데, 딸이 결혼을 했을 때 나에게 주례의 기회가 온다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도 굉장히 잘해주지만 뭐 섭섭함도 벌써부터 막 그런 생각하니까 막 진짜 막 눈가가 차분하게 촉촉해지는데, 그런 주례라는 게 뭐 우리 저기 딸에게 물어봤더니, 야 신랑 말고 신부 아버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주례 너무 좋다 그랬더니, 또 그 친구는 또 신랑 아버님이 해야 된대네. 지금 대가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생물학적인 나이와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주어진 우리들의 임무와 호칭 등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뀔 거고, 또 결혼해 주었던 이제 S군 개인정보니까 우리 늠름해가지고 너무 보기 좋았고, 세상 누구든지 결혼을 통해서 세상을 또 한 번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미룬 사람들이라면 결혼을 독려하고 싶다는 이런 꼰대로서의 또 주장도 하고 싶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오늘 날씨가 거의 21도, 20도야.
낮온도는 또 27도까지 올라간다 하니까 이제 몸이 부대끼는 거지. 건강을 항상 챙겨야 되고, 환절기 때 나도 환절기 때 아무리 씻고 그래도 이상하게 감기 한 번씩 걸리는데 조심들 하시고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산타였습니다.